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동우여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복수수 알파 베타 주어졌을 때 결례 복수수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이제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를 좀 열심히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i 마이너스 i가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 계산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죠. 이때 이제 이 계산 결과에다 켈레 복수수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각각의 켈레 복수의 합이 되가는 거니까요. 근데 뭐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해서 1번 정답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각각 켈레 복수수를 구해서 연산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니까 어쨌든 켈레 복수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x값, y값 주어져 있을 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값을 계산해달라. 곱셈공식, 활용식 학습되는지 질문 던지는 거죠.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학습이 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더하기 한 결과는 2루트 3 되겠고 곱하기 한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죠? 합차 공식이니까 3-에서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게 뭐 제곱하면 4, 3, 12에다가 그러니까 뭐 24 루트 3 처리가 되겠고 여기 계산 결과 또 2가 돼서 6에다가 12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계산해주면 정답은 뭐 12 루트 3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곱셈 공식의 변형 이렇게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이곳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되겠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이 그는 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또 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좀 확실하게 학습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 근에 합해주면 마이너스 1 되겠고 두 근에 곱해주면은 이렇게 됐으니까 a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새로 나온 식은 마이너스 1하고 a 이걸 이제 근으로 하는 거니까 또 합을 또 하게 되면요 a 마이너스 1 되는데 그 부분들이 근과 계수 관계에서 3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뭐 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되는데 그 관계를 하게 되면 이제 b입니다라고 처리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 식이 뭐 a 더하기 b는 0인데요. 되죠? 근데 뭐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각각 값을 구하지 않아도 뭐 a 값을 뭐 굳이 구하라면 뭐 a 값이 뭐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어쨌든 합은 0이 될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자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식이니까요. 철저하게 좀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2차식 주어져 있고요. x세제곱 빼기 x세제곱분의 1 역시 또 곱셈공식 활용식이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분의 1 처리되어 있는데 이건 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 둘 쪽 곱하기 해주면 1이니까 그 부분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2차식하고 이제 이렇게 역수되어 있는 이제 유리식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가운데 차수로 좀 주어진 식을 좀 나누면 되죠. 앞에 부분은 x가 되겠고 뒤에 빼기 4가 되고 빼기 x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 그러니까 뭐 x 빼기 x분의 1이 결과가 4입니다 라고 좀 나오는 거니까요. 이걸 좀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 4의 세제곱 빼기 더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64에다가 12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78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76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되셨죠? 역시 또 곱셈공식 활용식이 좀 학습이 좀 잘 되어 있는지 이번에는 또 2차식에서 이렇게 유리식 형태의 모양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살짝 좀 아이디어가 담겨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써가지고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A 값이 12의 세제곱 숫자들을 엄청나게 좀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계산하기 불편한 거를 좀 치환하면 되죠. 12 이런 부분들을 이제 x 이렇게 좀 생각하면 x 세제곱 4x 제곱 마이너스 어이구 28x라고 써야 되나요? 28x 이렇게 쓰는가요? 일단 뭐 32 일단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숫자와 관련된 건 이제 곱셈 공식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런 걸 뭐 이렇게 좀 뭐 인수분해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14 마이너스 28 32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2가 좀 되려나요? 뭐 이렇게 좀 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에다가 그 다음에는 2가 되겠고 6이 12에다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32 됐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0에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은 또 28, 16 이렇게 또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2에다가 8에서 2, 8, 16 그러니까 또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처리. 그럼 요거마저 또 2에 한 번쯤 더 하면 되겠죠? 2에서 이제 10입니다라고 되는 거니까 요건 뭐 주어진 식은 그러면 이제 x-2의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는 10 곱하기 x-2의 제곱입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근데 이제 x 값이 이제 10이었으니까요. 이거 뭐 10의 세제곱에다가 10 곱하기 10의 제곱 뭐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1000에다가 이것도 또 10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00 뭐 두 개 더하기해서 정답 2000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5분 정도 이렇게 주어진 부분들 연산하기 좀 불편할 때 이렇게 좀 식을 치환해가지고 식을 좀 정리, 즉 인수분해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좀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 뭐 어떻게 해야지 이제 효율적인 연산이 되느냐 이런 부분 좀 생각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항식 px에 대해서 x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식이 성립합니다. 뭐 항등식이라는 얘기인가요? 성립할 때 a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주어진 식은 이런 모양으로 써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4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px라는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가 똑같이 적용해 갈 수 있겠죠? 모르는 px 부분을 알 수 있게는 적당한 숫자를 좀 집어넣으면 되죠. 0 되게 하는. 그래서 이제 x에다가 뭐 우선 1을 좀 대입해 볼까요?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좀 소가 되겠고요. 그럼 뭐 a 플러스 b 나온 결과는 1입니다 라고 해서 관계식을 좀 하나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값에다가 또 이번에 또 얼마를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야 되는가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된 결과는 마이너스 9입니다 라고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뭐 두 식을 더하게 해주면 2b는 이꼴 마이너스 8에서 b 값은 좀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 b 값이 마이너스 4니까 y 값은 또 5입니다 라고 분리를 또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a-b를 구해달라. b 값은 다시 또 부호 바꾸면 되죠. 부호 바꿔서 9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아이쿠 근데 뭐 식을 또 이렇게 방향을 바꿨으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른데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형태로 주어진 식을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깁니다 이런 형태로 좀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뜻파악을 좀 더 수월하게 해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센스 있게 대처해 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두 개의 차 가르쳐줬고요.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에 이런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2분의 1 해주고 전체에다가 뭐 2배 해서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죠. a제곱 한 번에 여기 마이너스 2ab 이 부분에 b제곱 한 번 이렇게 좀 짝을 져서 묶어야 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2bc c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c제곱 하나 남은 거 마이너스 2ca 그 다음에 a제곱 이렇게 좀 묶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각각 부분들이 이제 완전 제곱식 모양 형태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1에다가 이제 뭐 값을 좀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a-b 값, b-c 값 되는데 c-a 값이 없죠. 그때 이제 이 두 식을 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더하기 해주면 a 빼기 c 결과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3-1, 2 이런 값을 뭐 제곱하는 거죠. 3-1 그 다음에 2 이런 거 제곱하니까 그냥 9를 쓸까요? 제곱하면 9에다가 1에다가 4입니다 라고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7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1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내용. 뭐 주어진 식 우리가 뭐 대표적인 또 곱셈 공식 연습을 하다 보면 나오는 그런 계통인데 뭐 이걸 뭐 잊으면 안 되겠죠. 확실하게 학습해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처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실수 AB에 대해서 방정식의 한근이 1-i 이렇게 처리됐을 때 b-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실수 AB가 굉장히 중요하죠. 계수가 이제 실수돼 있을 때 1-i가 근이면 1 플러스 i도 근된다. 이렇게 켤레근이 좀 낫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한 건 모르니까 좀 알파 넣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근과 계수 관계할 때 뭐 알파, 베타, 감마 이 부분이 숫자로 돼 있으니까요.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2 곱하기 해주면 2에다가 2알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 4 이렇게 됐으니까 알파가 2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근이 전부 다 얻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세 근의 합은
합을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둘 합이 2에다가 또 2니까 4 처리되어 있고 요게 마이너스에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처리할 때 일단 둘 곱하기 해주면 2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알파가 2였으니까 2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한 거 더하기 해주면 또 곱하기 2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4에 6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B 값이 돼가는 거죠. 그럼 이제 B 값까지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B 값 4에다가 A 값이 마이너스 1인데 또 빼게 되니까 또 더하기를 보고 또 바뀌어야 되는 거군요. 그럼 계산해서 10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A분의 B 요게 이제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돼 있는 뭐 공식 자체가 좀 학습이 좀 잘 돼 있는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켤레근 역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론이니까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한번 학습도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주어져 있는데 아이고 고차식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이런 건 뭐 나누기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4차, 3차, 2차, 1차 상수 돼 있겠고 나누기 1 1 그럼 1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1 1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겠고요. 빼겠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1 되겠고 이번엔 마이너스 4 해주면 되는가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해주면 되겠고 빼게 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9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이너스 3 또 한 번 해야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빼게 해주니까 결과는 얼마가 나오나요? 6 이렇게 좀 나오는가요? 아이고 차수가 다 다른 부분 없고 그냥 나머지만 숫자만 딱 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누면 몫이 생기고 다시 한번 좀 쓸까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생기겠고 나머지 6이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 맨 처음에 나누는 이 2차식 부분이 0이니까요. 나온 결과는 6입니다. 라고 해서 나머지 정리 나눌 셈이죠. 나눌 셈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6입니다. 라고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변 길이가 18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서 양변에다 딱 수선의 말들을 그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길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피타고라스로 하게 되면 이제 이쪽 길이가 이제 6이 되는 거죠. 6, 8, 10 이렇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비를 좀 구해놓는 부분들은 이제 닮은 관계가 있는 거니까 변기를 좀 효율적으로 놓겠죠. 뭐 6대 8이니까 뭐 3대 4 이렇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뭐 둘레 길이 구해야 되니까 문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럴 때 문자 넣을 때 이런 길을 3x 이렇게 놓는 부분들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4x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8에서 4x를 빼는 이런 형태로 놓게 되면 문자를 효율적으로 잘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넓이가 3x에다가 8-4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12 공통 끄집어내고 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처리해주면 간단하게 좀 식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최고차가 의미인 2차 함수가 되겠고 언제 최대냐? 꼭 시점에 x좌표 구해가는 이런 부분이니까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규칙을 적용해가면 가볍게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렇다면 뭐 1이라고 해주면 변 길이 자체 뭐 넓이 최대 넓이를 구해가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1을 좀 여기다 대입해 주게 되면 뭐 사각형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가 뭐 3이 되겠고 여기는 8 빼기 4 되니까 뭐 얼마가 되는가 4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두 변 길이가 나오는데 뭐 둘레 길이니까 7에 14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변 길이들 뭐 닮은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문자 넣는 방법들 문자가 좀 처음에 3x가 좀 낯설 수 있는데 비례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넣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 연산이 좀 효율적으로 나오는 좀 센스 있게 처리해가면 더욱더 편리한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x 4제곱의 개수가 2인 4차당식 px가 다음 식을 좀 만족시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1 집어넣으면 1, 2, 2, 3, 3, 4, 4 이렇게 어이쿠 이렇다는 얘기는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온다 라는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는 숫자가 1, 2, 3, 4다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새로운 방정식에 즉 px 빼기 x라는 식의 근이 x-1, x-2, x-3, x-4 이렇게 근으로 갖는 4차식이 되겠다. 근데 뭐 최고차가 2라고 했으니까 2를 이렇게 좀 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뭐 마이너스 x를 좀 이항시키면 되는 거겠고요. px를 5로 나눈 나머지라는 얘기는 px를 x-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뭐 p5를 구해가는 것이 나머지가 돼가는 그런 원리로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좀 5를 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p5 이렇게 처리해주면 2 곱하기 여기다가 5를 좀 대입해주면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 대입한 거 이 형식에서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4에다가 48 처리가 되겠고, 48에다가 또 5를 좀 이렇게 더하게 해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정답 53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맨 처음 주어진 부분들, 그 부분 이제 이렇게 된 식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습니다는 이렇게 식의 특징을 좀 정확히 잘 살펴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간 이 과정이죠. 이 과정이 이제 풀이의 좀 핵심이 돼가는 그런 요소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0이 아닌 두 실수 xy에 대해서 루트 결합했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되면 뭐 분자는 양수가 되겠고 분모 y는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범위가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론 맞는 걸 골라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분모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나온다. 이건 뭐 무조건 잘못된 거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y 제곱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y 값이 음수가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y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음수가 되겠고 여기는 양수 이렇게 되니까 뭐 루트 이제 곱하기 됐을 때 부분들은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둘 다 음수 이렇게 쳐야 되니까 부가 좀 다르니까 그럼 지금 이거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y가 이렇게 곱하기 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곱하기해서 이제 여기 써져 있으니까 이거 좀 맞습니다라고 해서 디귿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우리 이론 중에 이제 루트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각각 음수일 때 요 이론, 그다음 이제 루트 이렇게 결합했을 때 마이너스 생기는 이론은 분모는 0보다 작고 분자가 양수일 때 요 이론들 좀 확실하게 좀 정리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덩식, 30제곱인가요? x-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는 연산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자, x-1의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몫이 생기겠고요.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분 ax 플러스 b 놓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우선 좀 0대는 하는 이제 관계식을 구하면 되죠. 1을 좀 더 대입해 주니까 어이쿠 0대가 여기 대입해 주면 a 플러스 b는 이꼴 0 해서 b 값은 이제 마이너스에 이렇게 좀 여기 좀 대입해 주면 되니까 여기 부분들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b가 되면 a의 x 마이너스 1로 해서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관계식 구하고 대입해서 나온 이런 식.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x-1에 x 29제곱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1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서 약분해서 쓰는 거니까 최종점 식을 쓰게 되면 x 29제곱, x 28제곱에서부터 쭉 해서 x 플러스 1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x-1에 qx 그 다음에 이제 a 이렇게 써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럼 나머지 정리 원리 또 적용해야 되니까 1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1이 이제 몇 번 나오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29에다가 또 하나 좀 더 있으니까 30번 나옵니다. 그래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rx라고 하던 이 부분들이 a 값이 여기 모양인데 30 됐으니까 30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것에 이제 3을 좀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2가 될 거니까 정답은 2, 3은 6, 6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문제 풀이인데 풀이 절차가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데요. 몇 번 그래도 연습해서 틀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가면 되겠죠. 이게 0되는 숫자 대입해서 관계식을 이제 원래식에 좀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오면 댓글 인수분해 좀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약분이라는 이런 절차를 좀 꼭 거쳐야 돼서 식을 좀 완성해 놓고 됐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이제 나왔던 숫자들도 또 다시 한번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절차는 좀 자연스럽게 또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연산이 좀 진행이 좀 되는 그런 계통이니까 연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주어진 값을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이쁘게 좀 처리가 되는가요? 이런 부분들은 xy 공통 이렇게 되는 거죠. x 더하기 y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부분들은 이거 좀 완전 제곱식 모양인 거죠. 2xy에서 그럼 이제 x 플러스 y의 제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8 이꼴 0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요. 이제 x 플러스 y 마이너스 6 3, 6, 18 이렇게 쳐야 되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해서 연산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y가 6이 나오게 되면 여기가 6이 되면 xy는 그럼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식이 얻어지고요. 그럼 이제 x 플러스 y 값이 마이너스 3 처리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x, y 값이 그러면 4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해서 큰 틀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풀이를 좀 진행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건 뭐 두근 합, 두근 곱 이런 모양 되게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2차식을 만들면 돼요.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요거는 좀 판별식을 하게 되면은 9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니까 0이니까 실근이 되겠고요. 실근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건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판별식을 하게 되면 9 마이너스 16에서 0보다 작으니까 이거 허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실근 갖는 형태들은 뭐 이쪽 부분 좀 선택을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실수 xy 이렇게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닌 거죠. 이때 이제 주어진 값을 구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xy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값이 6으로 돼 있으니까 36에다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여기 마이너스 2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8 되셨죠? 그러면은 정답 해서 2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이 좀 이렇게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이렇게 공통인수 부분에서 묶어놓게 되면 두수 이제 곱형태의 부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의 요 2x 이거 보여야 되죠. 이제 공식 이용해 가는 그런 인수분해 모양 꼴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x 플러스 y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 값이 구해짐과 동시에 앞에 있는 식에서 이제 곱하기가 구해지는 거니까 합곱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런 절차들 됐죠? 이런 걸 좀 이용하겠고, 문제에서 이제 실근이 있음, 실근입니다라는 표현인 거죠. 실수근 간다라고 됐으니까 이런 조건들을 조금 이제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2차 연립은 좀 정신 못 차리게 되면 또 딴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풀이를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식의 특징 좀 살펴가면서 학습 꼼꼼하게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x 세제곱은 8의 한 허근을 이제 오메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 2차식에서 이제 근을 가져야 되는데, 한 근이 오메가 되면 오메가 바도 근이 되는 거니까 두 근 합은 뭐 마이너스 2입니다. 뭐 두 근 곱은 4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학습돼야 될 그런 항목이죠. 물론 이제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플러스 4는 이꼴 0입니다. 이런 부분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고요. 됐습니까? 뭐 어쨌든 주어진 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이 식을 좀 잘 썼는데요. 이 식을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4분의 오메가 바에 또 이제 뭐 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나요? 근데 이제 오메가 제곱 플러스 4는 이제 요 모양이니까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 오메가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또 뭐 오메가 바도 또 성립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2 오메가는 틀렸는데, 요 부분들은 2를 좀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2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요 식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이항시키는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2 오메가 이런 모양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약분하게 되면 정답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좀 이제 공식처럼 이제 뭐 고차 방정식에서 오메가와 관련된 부분을 암기하려고 하는데요. 암기하는 항목이 아니라 뭐 인수분해에서 근이 이렇게 나오면 혈례근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이론이죠. 그 다음에 두근합, 두근곱 역시 2차 방정식 이론이고, 이렇게 이론들을 좀 적용해서 식을 좀 변형해가는 이런 절차들 됐습니까? 또 역시 뭐 주어진 식 뭐 근대입편 모양이니까 뭐 당연하겠고요. 역시 이제 이 문제 대입을 좀 잘 하고 변형을 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두근합 후에 가는 부분하고 또 연계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메가로, 그죠? 이렇게 식에 대한 연관성들을 좀 살펴가면서 학습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되죠? 조금 이제 실수 많이 하는 그런 파트 부분이니까 연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4차 방정식이 주어져있는데요. 서로 다른 네의 실근을 갖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뭐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부터 풀이를 좀 시작해야 되는 거죠.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k제곱 처리되는데, 뭐 k제곱을 좀 속아야 되는 그런 형태들이니까 뭐 k가 좀 근이 될 것 같습니다. 1 내려오고 k 해주면 0 되겠고, 0 쓰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되니까 약분돼서 k 나오겠고, k제곱은 역시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이 좀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1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k 되겠고, 마이너스 k에서 0 되는 거니까 역시 인수분해가 잘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k 처리해서 근처리 됐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 해가지고 근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서로 다른 A 실근이니까 일단은 뭐 1하고 K 같아지면 안 되니까요. K 값은 1이 되면 안 된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주어진 식에 또 이 안쪽에서 또 1이란 근 가지면 2-K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K 값은 또 2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도 있고요. K가 또 근 되면 안 되죠. K제곱은 또 0이 되면 안 되니까 K 값은 또 0이 되면 안 된다 해서 세 개의 문자들은 좀 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로 다른 식을 가지니까 판별식을 논하면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k 4 플러스 4k가 되는 거예요. 4k에서 이제 0보다 크다 쳐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큽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8 이하의 정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0부터 8까지 쭉 가야 되는 그런 숫자들인데 문제에 좀 위에 좀 조건에서 좀 살펴봤을 때 0, 1, 2가 빠지면 되죠. 0, 1, 2를 좀 빼고 나면 그러면 3, 4, 5, 6, 7, 8 이런 형태에서 개수를 쭉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뭐 당연히 뭐 6개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의 뭐 근과 관련된 어떤 문제 풀이를 좀 진행하려면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뭐 가장 기본 자체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근들을 좀 일부분 좀 처리해가는 거죠. 근을 좀 처리한 다음에 이 나온 결과들이 문제의 조건에 어떻게 돼야 될까?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서로 다른 내신글 돼야 되는 거니까 근들이 좀 같아지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같아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같아질 때 이쪽에 같아질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이렇게 살펴가는 됐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꼼꼼하게 좀 따져가는. 그럼 일단 뭐 인수분해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해결해 간다. 뭐 이런 좀 절차를 밟으면 그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상황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하니까요. 평상시에 연습은 좀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갖도록 하는 정수 m의 최소값 그때 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런 부분들의 또 최소값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판별식을 좀 해야 되겠죠. 판별식 해서 25 아이고 정리가 안 되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아이쿠 이게 좀 뒤에 이런 식이 있었군요. x제곱 이항시켜서 m 플러스 10 x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있고 저렇게 정리부터 해야 되는군요. 됐습니까? 이런 다음에 이제 뭐 판별식을 논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n 플러스 10의 제곱 빼기 더하기 4배의 n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문제에서 양수근 간다 했으니까 두 근의 합곱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두 근의 합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 식에서 m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양수니까 0보다 크다 처리되면 되겠죠. m 값이 이제 마이너스 10보다 큰데 m의 최소값 이렇게 되는가요? 아이쿠 그러면 이제 뭐 m이 이제 마이너스 9입니다 라고 되겠고 이걸 좀 p라고 한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a분의 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n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양수 이렇게 처리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근데 뭐 n에 관련된 부분은 이곳에서도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1 처리되니까 1 더하기 4배의 n 플러스 5는 이꼴 0보다 크거나습니다라고 해서 범위가 얻어져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범위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풀면 되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처리되는데 이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처리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n 플러스 10 이런 형태인데 그게 이제 부가 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뭐 1 빼기 2배의 두 분의 곱이 또 이렇게 쳐야 되니까 또 2배의 n 플러스 5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값이라는 얘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4배의 n 플러스 5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쳐야 됐으니까 4분의 1에 2분의 1 이렇게 쳐야 되니까 최소값은 그러면 1 빼기 2분의 1 이런 형태니까 최소값이 2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값을 이제 우리가 또 Q라 이렇게 좀 놓은 건가요? 되셨죠? P값 마이너스 9, Q값 2분의 1 쳐야 되는데 Q에 또 마이너스 2Q 되니까 그럼 뭐 빼기를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이니까 플러스도 10입니다 라고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근과의 근에 대해서 뭐 정보들이 좀 주어져 있을 때 얼마나 좀 잘 대체하겠나 이런 얘기죠. 양수근을 가져야 되겠다. 판별식 D 조사. 그 다음에는 양수란 정보였으니까 두근, 합, 두근곱 이런 부분들이 양수다라는 이런 조건들이죠. 이런 조건들을 제가 얼마나 좀 잘 처리해서 풀어가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문자는 뭐 문자끼리 관계가 된 게 아니라 중간에 정수의 및 최소값 이렇게 돼서 값을 좀 결정해 갔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연산이 많이 복잡한 게 아니니까 조금 집중력을 발휘해서 연산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수령 문제 시작합니다. 모서리 길이가 ABC, 건널비 이렇게 되는데 이 건널비는 2배의 AB, BC, CA죠. 이게 좀 ABC 변경했을 때 뭐 이런 면들이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러니까 2개씩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결과가 52입니다라고 처리되면 되겠고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다 라는 얘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이게 4개씩 있으니까요. 4로 나누면 되죠. 9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대각선 길이 이렇게 되는 것은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돼서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이걸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배의 뭐 ab, bc, ca 이렇게 좀 연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 그럼 어떻게 되죠? 81에서 51을 좀 빼가는 뭐 그런 형태인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나오는 거죠? 9에다가 7에서 29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정답 루트 29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림 뭐 이렇게 직면체 나왔다 해도 당황하지 말고요. 기껏 구해가는 것이 뭐 모서리 길이의 뭐 합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건널비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대각선 길이 자체도 이렇게 피타고라스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c에서 또다시 피타고라스 하게 되면 루트 한 이렇게 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각선 길이 이렇게 돼서 나중에 루트 이렇게 씌워서 이제 답만 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은 뭐 제곱들하고 합하고 2개씩 곱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곱셈 공식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뭐그 연관성에 대해서 학습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실수 A값에 관계없이 직선에 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X제곱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 이런 부분하고 MX 플러스 N하고 같습니다 라고 정리하고 좀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양식에서 정리해야 되겠죠. X제곱 2A 마이너스 MX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N 이퀄 제로에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리했을 때 이제 접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판별식이 논해야 되는 거죠. 2a-m 제곱 빼기 4배의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n 이꼴 제로에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요. a도 있고 m도 있고 n도 있는데 a 값에 관계없이 이제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는 0까지 또 이렇게 딱 결합시키면 a의 항등식이다. A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A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풀어달라.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개를 하는데요. 4a제곱 4a제곱 좀 소거되니까요. 이 부분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a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전개할 때도 16이 되죠. 16 이렇게 처리해서 a입니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제곱 남고 그 다음에 플러스 4n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0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n값은 뭐 4 처리되면 되겠고 16 플러스 4n 이렇게 되니까 n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나중에 뭐 연산 자체가 뭐 식이 이제 복잡한 거에 비하면 뭐 가볍게 좀 끝나는 거니까 풀이가 어떻게 돼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자체를 보게 되면 2차 방음석하고 직선하고 이런 관계니까 같습니다라고 놓는 과정 뭐 정리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접합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판별식을 살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A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 때문에 항등식 처리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핵심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어있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호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을 구해달라. 그리고 그 중근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3차식이 되어 있으면 일단은 뭐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니까 이 부분을 좀 쓰고 시작을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가장 먼저 뭐가 될 것 같나요? 뭐 1이 좀 되는 건가요? 1을 좀 이렇게 쓰게 되면 마이너스 k 되겠고 마이너스 k 되겠고 k 써서 0처리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1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kx 그 다음 k는 k 해서 0에서 이제 처리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지금 이제
중군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군을 갖는 첫 번째 조건은요. 2차식에서 중군을 좀 이렇게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 해서 k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처리해서 그를 갖습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죠. k 값은 0하고 4가 나오는데 k 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4입니다라고 좀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조건은 요 2차식 부분에서 앞에 있는 1이라는 또 근을 좀 가져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이라는 근을 가질 때 그러면 1 마이너스 k 플러스 k 이게 좀 0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소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k 값이 4인 부분이 문제 핵심이 되겠고 k 값이 4를 좀 대입하게 되면 주어진 식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 정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근 자체는 x는 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해됐죠? 자, 20번 동호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 앞쪽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이론들이 자 문제에 녹아있는 그런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동호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